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48회와 49회 동영상에서는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와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를 토대로 판례의 변경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10903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8회와 49회 동영상에서 했던 부분 중에서 오늘 논의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첫째, 그런 법도 있나요? 즉, 이런 나의 행위를 처벌한 법도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두 번째, 둘째, 내 경우까지도 죄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를 법률의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자기의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는데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대법원 1980년 2월 12일 선고 7구도 285 판결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릇 인정한다는 게 오인한다, 착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인 내 경우까지도 죄가 되나요? 나의 이런 행위까지도 죄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경우는 의문의 여지 없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누구나 의문의 여지 없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적법하다고 인식한 경우죠. 이때에는 처음부터 법률의 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6조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경우는 정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누구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즉 의문의 여지 없이 누구나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때 행위자가 적법하다고 인식했어요. 이때에는 법률의 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세 번째 경우가 애매한 경우예요. 요 둘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죠.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심사숙고나 조회 등 충분히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적법하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분한 노력을 다 하고 나서도 적법하다고 인식한 거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경우와 달리 애매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인데 심사숙고나 조회 등 노력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즉 심사숙고나 조회 등 충분히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죠. 이거는 다하지 않아서 적법하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표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첫째 경우는
의문의 여지 없이 누구나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하다라고 착오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착오를 피할 수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형법 제16조가 아예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16조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인데, 이 첫째 경우는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가 아예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표를 다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경우는 사라지고 둘째와 셋째 경우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음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음형 부분에 요 경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느냐 아니면 있느냐가 판단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즉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는 거죠.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요게 회피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즉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요게 요 경우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례의 빨간색 부분이 위 표에서 요 음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고, 빨간색 부분, 즉 여기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표를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러면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는 앞서 보았듯이 행위자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노력의 정도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행위자 개인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를 대법원 2006년 3월 24일 선고 2005도 3717 판결은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등 행위자에 관한 재반 사정도 당연히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6년 4월 28일 선고 2003도 4128 판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위자 개인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니 당연한 판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행위자 개인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이제 오늘 다룰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10903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은 저작권자, 이 동영상을 만든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게시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된 이런 드라마나 영화 등의 동영상을 앞으로는 침해 게시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침해받고 있는 게시물이란 뜻이죠. 갑은 배너 광고를 넣은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2021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11월 11일경까지 총 460건의 침해 게시물과 연결되도록 링크를 게시하고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에 삽입된 배너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 약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이 사람이 이제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 게시물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인,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 행위가 뭐냐면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은 전송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송권이 없어요. 근데 클릭하면 막 전송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갑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방조했다고 기소한 거죠. 즉 이제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침해 게시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전송을 한 게 그 저작권법 위반 행위고, 갑은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도록 쉽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요건 이렇게 도와준 거니까 방조다 해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20일의 동영상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대법원 2015년 3월 12일 선고 2012도 13748 판결은 이러한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즉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견해를 바꾸어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대법원 2015년 3월 12일 선고 2012도 13748 판결을 폐기하고 해석을 바꾸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오고 이게 왜 폐기되고 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그 법리에 대해서는 20회 동영상과 21회 동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갑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즉 저작권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그 갑을 방조범으로 기소하였고, 그 갑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2심인 의정부 지방법원은 2021년 7월 23일 갑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2021년 9월 9일 그런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가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는 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선고된 것이니까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보세요. 요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은 7월 23일에 선고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 방조가 된다는 이 판결은 9월 9일에 선고돼요. 그러니까 이 의정부 지방법원 입장에서는 옛날 판결인 그 2015년 3월 12일자 판결에 따라서 이 방조가 안 된다. 이렇게 뭐 그 판단한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2심인 의정부 지방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갑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정적인 판단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적 판단을 붙여놓은 거예요. 갑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 또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즉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 방조죄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 그 방조죄란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이 없어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검사는 2심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갑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정적 판단, 여기 가정적 판단인 갑의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2심의 판단이 맞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2심의 판단, 이 가정적 판단이 맞다면 갑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라는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책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갑은 결국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것이 쟁점입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1일경부터 갑은 배너 광고를 넣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방조 행위를 시작한 거죠. 이때 갑은 인터넷 검색 구글링이죠. 구글링을 통해 링크를 설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나 관련 기관에 질의하거나 정보통신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 질의하거나 회신을 받거나 아니면 특허청 이런 데 질의할 수도 있죠.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특허청이나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15년 3월 12일 대법원은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게 폐기된 종전 판결이죠. 여기 근데 요거는 요 이유입니다. 이게 2014년 4월 11일 경에 이제 개설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대법원이 이러한 링크 행위는 방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또 한 거예요. 2015년 11월 11일경까지 갑은 배너 광고를 넣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갑을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로 기소하였고 갑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2심이 선고된 이후에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여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요 사실관계 이해되죠?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10903 판결은 일단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해 일반적인 법리를 전개합니다. 보시죠.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건 조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는 이제 적용 범위를 먼저 설명해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 그릇 인식, 이 오인은 어떤 오인이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률의 부지처럼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죄도 있나요? 라고 그렇게 오인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인하는 건 해당 안 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즉 오인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오인의 내용이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못한 것, 이게 그 표에서 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유일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자, 대법원이 전개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리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동영상을 통해 설명드렸던 내용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술술 귀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2심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 또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은 자신의 침해 게시물에 대한 영리적 또는 상습적 링크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그냥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갑의 오인은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오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6조가 적용될 수 있는 오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갑의 오인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오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이 불법적인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이러한 링크 사이트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알기 위하여 한 것은 고작 구글링이라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것이 다였고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갑의 오인은 첫째,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오인에 해당하지도 않고 둘째,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즉 형법 제1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판단해 준 이유는 뭐겠어요? 두 가지를 다 판단해 준 이유는 항소심이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항소심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항소심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항소심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갑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또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2심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말하는 그 오인은 형법 제16조의 오인도 아니고 또 가사 그 오인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2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틀렸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판단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두 개 다 판단을 해준 거예요. 이를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10903 판결은 동그라미 1.
갑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동그라미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지어서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더 나아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판단을 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판결처럼 2심이 두 개 다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해줄 필요도 있고 2심은 아니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상고를 하면서 아니 내 행위는 그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뭐 정당한 이유가 16조에서 말하는 오인에 해당하고 또 정당한 이유도 있다 이렇게 또 상고를 해오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두 개 다 판단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 오인은 법률의 부지여서 16조가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답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니까 두 개를 다 주장해 오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다 틀렸다라고 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문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갑이 2014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11월 11일경까지 불법적인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도중이 2015년 3월 12일 대법원은 2012도 13748 판결 이게 이제 변경되기 전에 종전 판결인데 그 판결로 이러한 링크 사이트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이 종전 판결은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한지 적법한지가 애매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알아보았음에도 적법한 행위라고 잘못 인식하고 행위를 한 경우여야 형법 제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 갑이 불법적인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할 때인 2014년 4월 11일에는 대법원 2015년 3월 12일 선고 2012도 1748 판결 이 변경되기 전에 종전 판결인데 이 판결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운영 시작하고 이후에 선고가 되니까 따라서 그 판결을 믿고 갑이 불법적인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의 존재가 갑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에 대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도 10903 판결은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그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 법률 위반 행위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면 갑이 2014년 4월 11일경부터 2015년 11월 11일경까지 불법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중간인 2015년 3월 12일 날 3월 12일 날 3월 12일 날에 2012도 1748 판결에 따라 그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링크 사이트 운영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즉 방조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판례를 믿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판례를. 예? 이 판례를 믿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판례를. 이 판례를 믿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운영을 시작할 때. 판례가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요 있다 부분이 할 수 있다 부분이 틀린 거죠.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친 동영상을 통하여 형법에서의 책임에 관한 일반론과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들은 형법 총론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 판례들은 형법학에서도 학계에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분야여서 단편적으로만 이해될 뿐 체계적으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